오늘의 이야기는 포트 어윈의 숨겨진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라스베가스를 가는 15번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바스토우를 지나며 포트 어윈이라는 이정표를 보게 됩니다. 출구로 나와 북쪽으로 가게 되면 큰 도시를 만나게 됩니다. 민간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곳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은 포트 어윈의 숨겨진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영상은 군사훈련기지로 변모하기 전 한때 사라진 사막의 커뮤니티가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지역을 다룹니다. 포트 이어윈은 미국 군사훈련을 위한 중요한 거점이 되었지만 그 이전에는 고요하고 사막 속 작은 마을이 존재했습니다. 이제 그 마을은 유령 도시로 변해버렸고 그 흔적을 좇는 여정을 담았습니다. 사라진 마을의 흔적과 군사훈련 기지의 현대적인 모습이 대비되는 장면들 속에서 이 지역의 변화하는 역사와 그 의미를 함께 풀어냅니다. 이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 포트 어윈의 시작과 변화 사라진 도시의 역사와 유적 군사훈련 기지로서의 오늘날의 모습, 이 모든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며 사막의 외딴 마을에서 군사기지로 변한 이 지역의 이야기를 풀어보세요. Places with Stories 채널은 여행지와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를 발견하고 나누는 공간입니다. 모하비 사막 한가운데, 그러니까 실제 유령 도시들로 유명한 바로 그 땅에 거대한 가짜 도시가 있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온통 보면 그냥 할리우드 영화 세트장 같은데 사실 안 되죠? 네, 실제로는 진짜 포성이 막 울려 퍼지고 탱크가 거리를 질주하는 곳이에요. 바로 미군의 최첨단 전쟁훈련 시설 포트 어윈 국립훈련센터 NTC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말 특이한 공간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요. 저희가 오늘 들여다볼 자료가 최신 군사기사부터 19세기 모하비 사막의 옛날 이야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복무했던 사람들이 겪었다는 약간 오싹한 경험담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풀어보고 싶은 미션은 바로 이거예요. 전쟁 시뮬레이션을 위해 세워진 이 현대의 가짜 도시들이 과거에 실제로 존재했던 그 진짜 유령 도시들과 과연 어떤 연결고리를 가질까? 과거와 현재의 연결점? 네. 그리고 이 황량한 사막이라는 무대 위에서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서로 겹쳐 보이고 있을까? 이걸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날의 그 가짜 도시, 거대한 전쟁 극장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그 시작은 포트 어윈의 훈련장, 통칭 박스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크기가 3,0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다고요. 네,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전혀요. 서울의 5배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배요. 네, 그 광활한 사막 전체가 그냥 하나의 거대한 훈련장인 셈이죠. 잠깐만요. 그럼 서울, 인천, 수원을 합친 것보다도 더 큰 땅. 전체가 그냥 전쟁 게임판이라는 거네요. 와, 스케일이 정말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라짓이라는 이름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마을이요? 맞습니다. 중동의 어느 마을처럼 보이도록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진 시가전 훈련용 세트장이죠. 자료 사진을 보면 아파치 헬리콥터가 이슬람 서원의 첨탑, 그러니까 미나렛 옆을 스치듯 날아가고요. 거리에는 가짜 피를 흘리는 마네킹들이 널려 있고, 네, 말 그대로 전쟁 극장이라는 표현이 정말 딱 맞아요. 근데 이게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극장이 아니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정말 실전 같다고 들었어요. 실전 그 이상이죠. NTC의 설계 목표 자체가 병사들에게 두 번째 기회는 없다는 걸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정말요? 네, 한 기록을 보면 훈련에 참가한 부대가 어마어마한 일을 겪게 돼요. 150대에 달하는 장갑차가 150대요? 네. 시속 30km로 자신들을 향해 돌진해 오는 걸 정면에서 마주해야 해요. 그건 훈련이 아니라 그냥 재앙 수준 아닌가요? 그걸 어떻게 막아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이건 소련식 전술을 그대로 모방한 가상적군 OP4의 공격인데요. OP4? 네. 처음 이걸 목격한 한 대대 지휘관이 우리 병사들의 첫 반응은 완전한 경악 그 자체였다고 해석할 정도였죠. 전술이고 뭐고 생각할 틈도 없겠네요. 그렇죠. 그냥 압도적인 공포와 충격에 빠뜨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가상 적군이라는 게 그냥 훈련 때 상대편 역할을 하는 병사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은 아예 미군의 전술을 깨부수는 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거의 프로 악역 같은 특수부대라고 들었는데요. 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단순히 붉은 팀, 푸른 팀 나누는 수준이 아니에요. 네네.
이 OP4는 수십 년간 미군의 약점만 파고들고 가장 뼈아픈 방식으로 패배를 안겨주는 역할에 통달한 전문가들입니다. 와, 그래서 NTC에 들어온 부대들은 초반에 거의 예외 없이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경험하게 되죠. 진짜 전쟁터에 가기 전에 최악의 악몽을 먼저 겪게 해주는 셈이에요. 와, 그건 정말 놀랍네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이 무대 자체가 계속 바뀐다는 점이에요. 한 기사를 보니까 라지우스라는 바울이 원래는 이라크 바그다드를 분떠서 만들었는데 맞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었다면서요. 네, 시대의 위협에 따라 무대도 바뀌는 거죠. 이제 시장에서 가짜 고기를 파는 역할 배우들은 러시아어를 사용하고요. 말 상점 간판들도 전부 키릴 문자로 바뀌었습니다. 적이 누구냐에 따라 도시 전체가 그냥 옷을 갈아입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이건 거의 영화 트루먼 쇼 스케일인데요. 훈련 시나리오가 바뀔 때마다 페인트 칠만 새로 하는 게 아니라 배우들의 언어랑 간판까지 전부 다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 정교함이 기술적으로도 뒷받침이 되니까 가능한 겁니다. 어떤 기술들이죠? 미 육군 공병학교의 기술 저널을 보면 정말 놀라운 기술들이 나와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걸 넘어서 도시 전체를 밀리미터 단위까지 스캔해서 3차원 지도를 만드는 라이다, LIDAR 기술을 활용하고요. 라이다까지요? 네, 심지어 적의 박격포가 어디서 날아올지 예측해서 지도에 표시해주는 위험 매퍼 같은 소프트웨어도 사용합니다. 이 초현실적인 훈련 환경은 그야말로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거죠.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가짜 도시가 사실은 진짜 유령 도시들로 가득한 땅위에 서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옛날 진짜 도시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죠. 오늘날 포토윈이 있는 바로 그 땅은 19세기 후반 골드러시와 실버러시의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금과 은, 네, 은, 금, 퉁스텐 같은 자원을 찾아서 사람들이 사막으로 몰려들면서 하룻밤 사이에 도시들이 생겨났죠. 칼리코, 이반파 같은 도시들이 대표적입니다. 기록을 보면 정말 순식간에 마을이 생겨났더라고요. 술집, 상점, 호텔, 우체국까지. 네, 황량한 사막에 갑자기 활기가 넘쳤던 거죠. 하지만 그 활기라는 게 아주 불안정한 것이었다면서요? 그렇죠. 도시의 삶은 극단적인 대조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칼리코에는 학교는 있었지만 교회는 단 한 곳도 없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정말요? 네. 그리고 이반파라는 도시에서는 추운 밤에 따뜻한 잠자리는 구할 수 있었지만 거리에서는 술주정꾼들이 아무렇지 않게 총알 쏘아대는 통에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물 부족이나 혹독한 고립 같은 사막의 환경 자체도 큰 위협이었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어찌 보면 오늘날 NTC의 병사들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 같고요. 환경의 가혹함은 시대를 초월하는군요. 맞아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들의 드라마는 훨씬 더 거칠었겠죠. 칼리코의 한 술집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일화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 포커 게임 이야기요? 네, 마이크 설리번이라는 남자가 포커를 치고 있었는데 판돈이 약 40달러. 당시로서는 정말 큰 돈이었는데 갑자기 싸움이 붙은 거예요. 네, 설리번이 상대방인 존 브라운이 속임수를 썼다고 주장하면서 판돈을 움켜쥐고 그대로 도망쳤죠. 그러자 브라운이 뒤쫓았고 술집 문 옆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설리번의 팔이 가게 유리창을 뚫고 들어가면서 손목 동맥이 끊어지는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다고 해요. 40달러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한 거네요. 당시의 거칠고 불안정한 삶을 정말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 같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들의 운명은 전적으로 광산에 달려 있었어요. 광맥이 마르면 끝이다. 네, 광맥이 마르거나 근처를 지나던 철도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라도 하면 사람들은 그냥 하룻밤 사이에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그럼 활기넘치던 도시는 순식간에 유령 도시가 되어버렸죠. 학교와 우체국이 문을 닫고 건물들은 그대로 사막의 모래 속에 퍼묻히고요. 특정 목적, 그러니까 자원 채굴이라는 그 목적을 위해 임시로 지어졌다가 그 목적이 사라지면 가차없이 버려진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와, 듣고 보니 소름이 돋네요. 그러니까 이 장소들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군요. 그냥 한 세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네 가지요. 하나는 땅에서 은을 캐내기 위해, 다른 하나는 군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은이 다 떨어지거나 싸워야 할 적이 바뀌면
둘 다 그냥 죽어버리는 거네요. 한마디로 일회용 도시인 셈이죠. 일회용 도시, 정확한 표현이네요. 그들의 DNA는 똑같아요. 일시적이고 강렬하며 궁극적으로는 버려진다는 점이죠. 모하비 사막은 그런 식으로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던 꿈들의 거대한 무덤인 셈이죠. 와, 그렇다면 오래된 유령 도시들의 무덤 위에 세워진 이 새로운 일회용 도시들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정말 기이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바로 그 지점.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는 지점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포트 어윌에서 복무했던 사람들의 개인적인 경험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특히 징원명령 숙소 구역에 있는 한 화장실 건물에 얽힌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네, 저도 그 기록을 보고 정말 오싹했어요. 한밤중에 분명 밖에서 잠가둔 화장실 안에서 갑자기 비명이 들렸다고요? 그렇죠. 그러더니 모든 샤워기에서 물이 쏟아지고 모든 변기물이 내려가고 칸막이 문들이 미친 듯이 쾅쾅거리는 소리가 30분 동안이나 계속됐다는 거죠. 네, 신고를 받고 군사경찰이 출동해서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요? 네. 바닥은 온통 물에 젖어 있었지만 사람은 흔적도 없었죠. 자, 이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어요. 비명은 안에서 들렸고요. 그리고 나서 모든 수도꼭지와 변기가 30분 동안이나 난리를 쳤다고요? 네, 기록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 그 신고받고 출동한 군사경찰이었다면 그냥 돌아서서 아무것도 못 들은 척했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더 흥미로운 건 이 이야기가 딱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있어요? 네. 근처 다른 막사에서도 한밤중에 저절로 불이 켜진다거나 누군가 자고 있는 2층 침대를 밑에서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거나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포트 어윈으로 들어가는 길부터가 좀 심상치 않잖아요. 자료를 보면 길고 으스스한 도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몇 시간이고 달려야만 겨우 도착할 수 있는, 맞습니다. 정말 세상과 단절된 곳이죠. 그 극도의 고립감 자체가 사람의 정신에 큰 영향을 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NTC의 훈련 스트레스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잖아요. 거기다 극심한 수면 부족 상태에 있는 젊은 병사들이고 주변은 온통 무스스한 사막이고요. 네. 혹시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사실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피로가 만들어낸 일종의 환각이나 착각은 아닐까요? 물론 그 가능성을 절대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한 부분이죠.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사막의 역사를 다시 한번 가져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하비 사막이라는 땅은 단순히 텅 빈 공간이 아니거든요. 어떤 의미죠? 역사적으로 이곳은 광부들의 절망, 갑작스러운 부와 그보다 더 빠른 몰라, 폭력과 죽음 같은 아주 강렬한 인간의 감정들이 수십 년간 응축된 공간이었습니다. 그 감정의 잔재들이 땅에 새겨져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바로 그 땅 위에서 고도로 통제된 전쟁 시뮬레이션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긴장감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강렬했던 감정의 층 위로 현재의 극심한 긴장감이라는 층이 계속해서 겹겹이 쌓이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과거의 메아리와 현재의 스트레스가 공명하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감각을 더 예민하게 만들고 어쩌면 현실과 다른 무언가의 경계를 심의하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는 게 어쩌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오늘 우리는 19세기 은광시대의 거친 꿈부터 21세기 가상전쟁의 무대까지 모하비 사막이라는 거대한 극장을 함께 탐험해봤습니다. 진짜 유령 도시의 폐허 위에 세워진 가짜 도시들의 이야기를 통해 시간이라는 게 어떻게 겹쳐지고 또 반복되는지를 엿볼 수 있었네요. 네, 포트 어윈의 NTC는 단순히 군사훈련장이 아니라 모하비 사막의 길고 강렬한 역사에서 가장 최근에 쓰인 한 페이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곡괭이가 예측 알고리즘으로, 증기 트랙터가 장갑차로 도구는 바뀌었지만 그 혹독한 환경과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드라마라는 본질은 변치 않고 계속되고 있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생각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가짜 도시 알라제시는 주적이 바뀌면 간판과 배우들의 언어까지 바꾸도록 설계되었죠. 그렇죠. 과거의 진짜 유령 도시들도 운이 떨어지거나 철도가 끊기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버려졌고요. 네, 만약 언젠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훈련하는 대상인 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변하거나 혹은 사라진다면 과연 알라지시와 NTC의 다른 가짜 도시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저 미래의 방문객들이 여긴 옛날에 뭐 하던 곳이지? 하고 궁금해하는 사막의 또 다른 유령 도시가 되어버리는 건 아닐까요?